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 선생님 김사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추석 잘들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들 뭐 맛있는 거 많이 좀 드셨을 거고 잘 좀 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원래 이 공부하던 리듬이 갑자기 확 깨져 버려 가지고 좀 많이 다시 공부를 하시기가 조금 힘드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다시 계획 다시 세우시면서 차근차근 다시 이제 몸에 다시 공부하는 이런 습관 배는 그런 시간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그래요. 우리가 그 배설계를 이제 나갈 차례잖아요. 자, 이제 호흡과 배설. 호흡과 배설에 대해서 나갈 건데 일단은 이게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호흡계를 이제 다 마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배설계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한번 보고 가죠. 자, 오늘 배설계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요. 그 다음에 모형을 사용해서 노폐물이 배설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요게 오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그럼 배설이라는 과정을 먼저 좀 여러분하고 같이 좀 보죠. 이 배설이라고 하는 과정은 자,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오줌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배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변은 아니에요. 대변은 소화계 해당되는 거고요. 오줌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배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다시요. 콩팥에서 오줌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이게 바로 배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들. 자, 일단은 노폐물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영양분을 분해할 때 노폐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요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친구들? 요 과정 뭐라고 하나요? 배우셨잖아요. 요 과정. 우리 요거 추후에도 여러분이랑 같이 할 텐데 이 과정을 우리는 바로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세포호흡 과정에서 이 영양분을 이제 분해를 할 때 이 노폐물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노폐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노폐물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보고요. 자, 노폐물의 종류입니다. 자, 첫 번째 이산화탄소고요. 두 번째 물, 세 번째 암모니아가 나오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CO2가 되겠고요. 물은 H2O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암모니아는 NH3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근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요.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 셋이 분해될 때 발생을 한다. 여러분,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CH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도 CH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의 경우는 CHON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단백질의 경우는 이게 N이 하나 더 구성이 더 돼 있습니다. 이게 아미노산에 아미노기에 그 N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게 N도 단백질이 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질소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얘네들을 분해를 할 때 노폐물로서 암모니아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산화탄소랑 물밖에 안 나오고요. 지방 같은 경우도 이산화탄소와 물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암모니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될 때 발생을 하고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친구들. 형광펜 바꿀게요. 자,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뭐가요? 이산화탄소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물 같은 경우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될 때 발생을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수증기의 형태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의 형태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수증기의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폐에서
폐에서 날숨으로 나가거나요. 아니면 자, 물 같은 경우는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요게 두 가지 어떤 형태의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나가는 이 경로가 다르니까 여러분 그거 두 개 꼭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요, 단백질이 분해를 할 때 발생을 합니다. 요거 체크. 다시요. 암모니아는요, 단백질이 분해할 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암모니아는 이게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몸 안에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라는 것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요소로 전환이 하게 되고요. 이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이 돼서 이 전환된 요소가 어디에 있냐면은 혈액 안에 있습니다. 혈장에 녹아 있거든요. 그 혈장에 녹아 있는 이 요소를 콩팥에서 걸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오줌으로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자, 요거 여러분들 과정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그 노폐물입니다. 아까 노폐물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경로를 간단히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제가 그림으로 정리를 할게요. 저를 조금 줄이고요. 자, 보시면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요, 자,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나서, 자, 이산화탄소와 지금 물이 발생하는 거 지금 아실 수가 있죠. 그죠? 자, 요렇게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날숨으로 나간다. 그리고 물의 경우는 수증기의 형태는 날숨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물의 형태는 이 신장을 통해서 콩팥을 통해서 이 오줌으로 나가게 된다. 네, 요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자, 지방의 경우도 탄수화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둘만 나오기 때문에요. 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암모니아 세 개 모두 다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소로 전환이 돼서 얘네들은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게 된다. 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콩팥에 우리가 이제 그 배설계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울 거예요. 배설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실 거는 뭐냐면은, 이 배설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배설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 우리는 콩팥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거냐면, 배설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콩팥의 구조까지 오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거든요. 예,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설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의 기관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기관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콩팥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줌관입니다. 이 오줌관은 뭐냐면요, 콩팥하고 방광을 연결해주는 이 관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광이 되겠고요. 방광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오줌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요도입니다. 요도가 여기 바로 방광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좀 오줌이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예, 요도. 자,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자, 콩팥입니다. 콩팥은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자,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 가지고요, 오줌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오줌을 만들어내는 기관. 여러분, 색깔도 제가 지금 오줌색 쓰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콩팥은요, 다시요, 혈액 속에. 자, 근데 여러분들, 혈액 안에 대부분 혈액 안에 대부분 혈장에 모두 거의 다 녹아 있습니다. 대부분. 자, 대부분 혈장 안에 녹아 있는 형태. 그리고 나머지들도 필요한 것들은 이제 내보내지 않고, 그 안에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만 이제 싹, 예, 이제 걸러서 오줌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바로 콩팥이 되겠습니다. 이 콩팥에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오줌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기관입니다.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기관, 이게 바로 오줌관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방광입니다.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요, 그냥 모아두는 기관입니다. 예, 저장을 해놨다가 한 번에 이렇게 배출을 하고요.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한 번에 배출하고, 계속해서 배출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모아뒀다가 배출하고,
네, 요게 바로 방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도입니다. 요도고요. 자, 방광에 모인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콩팥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것은요, 바로 콩팥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콩팥의 기능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콩팥의 구조입니다. 콩팥의 구조는 그냥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딱 봤을 때는 지금 가장 겉면에 보이는 콩팥 겉질이 있습니다. 겉질. 그냥 겉질은요, 말 그대로 그냥 겉에 있는 겉을 구성하고 있는 껍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콩팥의 속질입니다. 콩팥의 겉질과 속질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안쪽으로 콩팥의 깔때기가 있습니다. 콩팥 깔때기,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콩팥 깔때기 있죠? 이 콩팥 깔때기는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오줌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의 겉질과 속질에서 요 노폐물을 싹 걸러주고 이 노폐물들이 있죠. 걸러진 노폐물들 있죠. 이 노폐물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이 오줌관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이 걸러진 것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콩팥 깔때기가 되겠습니다, 친구들. 아시겠죠? 네. 그래요. 뭐 요렇게 그냥 생겼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콩팥 동맥 같은 경우는요,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입니다. 자, 콩팥 동맥입니다, 친구들. 동맥이라고 하면은 심장 기준에서 심장에서 나가는 애들이죠.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죠. 그죠?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다. 심장에서 나간다. 그래서 콩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심장에서 나가서 콩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동맥입니다. 근데 어디랑 연결된 혈관이에요? 콩팥이랑 연결된 혈관이기 때문에 요걸 우리는 콩팥 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네, 요거 쉽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콩팥 정맥입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에요. 들어오는 혈관. 자,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기 때문에 콩팥에서 나가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콩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콩팥 동맥의 혈액보다요, 노폐물을 적게 포함하고 있다. 왜겠습니까? 들어오는 혈관에 있는 혈액은 당연히 노폐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 콩팥에서 걸러지고, 다 걸러진 혈액은 다시 어디로 나가요? 콩팥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거 당연한 말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다시요. 콩팥 동맥의 혈액보다 노폐물을 적게 포함하고 있다. 요거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고 갔어요. 일부러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바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콩팥의 겉질과 속질에는요, 이제 네프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프론이 바로 신단위거든요. 이 신장이, 그러니까 콩팥의 전체의 기본 단위, 하나의 기본 단위가 바로 네프론이 되겠습니다. 이 네프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오늘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 볼게요. 자, 콩팥의 겉질과 속질에는요, 오줌을 이제 제대로 만들어주는, 오줌을 만드는 하나의 단위인 바로 네프론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네프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프론입니다. 네프론이고요. 보면은 여러분 여기 빨간색이 뭘까요? 빨간색이 바로 콩팥 동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콩팥 동맥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노폐물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겠죠. 그죠? 노폐물이 많고요. 이 노폐물이 많은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는데, 자, 맨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바로 사구체입니다. 사구체. 자, 그리고 사구체 아래쪽에요, 사구체를 이렇게 쭉 감싸고 있는 바로 이 보먼주머니라고 있습니다. 보먼주머니. 자, 그리고 이 보먼주머니가 쭉 이제 연결되어 있는 요 관이 있습니다. 요 관을 우리는 세뇨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구체와 보먼주머니와 세뇨관,
요 하나가 요 전체 세 가지 세트 하나가 바로 네프론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네프론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친구들? 다시요. 네프론은요, 사구체와 보먼주머니와 세뇨관 요 세 가지를 합친 것을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콩팥 이 전체 하나에는요, 콩팥에는요, 이 전체 콩팥에는 이 네프론이 약 100만 개 정도가, 요런 것들의 시스템이 약 100만 개 정도가 쭉 존재를 해서 얘네들이 조금씩 오줌을 다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걸러줘서 전체 콩팥 깔때기로 이제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에 모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친구들?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구체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사구체는 말 자체가 이 실사자, 그 다음에 공구자, 그래서 실뭉치처럼 뭉쳐져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구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실처럼 뭉쳐져 있는 것의 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이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세혈관들이 실처럼 뭉쳐져 있으면서, 자, 여기에 아래쪽으로 여러분들 압력이 가해져요. 이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서 얘네들을 이 혈관 안에 있는 이것들을 쭉 이제 아래로 내려주게 되는, 그러면서 얘네들이 걸러지게 되는 요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자, 요거 자, 사구체에 대해서 여러분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다시 한번 실사자의 공구자. 그러니까 실뭉치처럼 모세혈관이 뭉쳐져 있는 요런 형태. 요거를 우리는 사구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먼주머니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먼주머니라는 거는 이 보우먼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 이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보우먼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 발견해서 보먼주머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그 구조를 좀 보면은요,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예요. 이 사구체를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 요겁니다, 요거. 사구체를 쭉 둘러싸고 있는, 예, 요게 바로 저 보호먼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이 보호먼 주머니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이 세뇨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뇨관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세뇨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느다란 오줌관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구체에서 보호먼 주머니를 통해서 필터레이션이 일단 맨 처음에 된 것을 우리는 오리지널 오줌 원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원요들이 어디를 타고 가느냐? 바로 세뇨관을 타고 쭉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친구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이 세뇨관은요, 모세혈관이라는 것과 같이 둘러싸여 있어요. 이 세뇨관을 모세혈관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 모세혈관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모세혈관이랑 둘러싸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 재흡수와 그 다음에 분비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되거든요. 예, 요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시요. 이 세뇨관과 모세혈관이 둘러싸여 있는 요 형태 덕분에 세뇨관이 모세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요 형태 덕분에 재흡수와 분비가 가능하다. 예, 요거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장에 대해서, 신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봤거든요. 신장의 구조. 자, 어디를 볼까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장은 여기서 지금 조그만한 여기서 지금 여기 겉질과 속질에 콩팥 한 개당 100만 개 정도의 네프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네프론의 구조는 여기 있다. 네프론의 구조는 사구체와 그 다음에 보먼 주머니와 그 다음에 세뇨관, 요 세 가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들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들 잘 배설계의 구조까지 오늘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은 오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은 패들렛 올려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기능과 그 다음에 모형을 사용해서 노폐물이 배설되는 과정까지 요거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